저희가 듣는 자세를 평가를 하는 부분에서 누가 제일 잘 들었는지 이제 선택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근데 네. 정말 마왕님이 네. 의문이 들 정도로 네. 왜냐면 이게 환타지적인 네.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무섭진 않지 않습니까? 소름 신기했어요. 근데 진짜 소름을 보여주셨어요. 네. 맞아. 저는 그래서 좀 자세만큼은 아니 일부러 이걸 소름을 땡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아. 에어컨 좀 추워가지고. 마술사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 다 할 수 있어요. 소름도 땡기는데. 네. 자 보세요. 소름 땡겨 보겠습니다. 이러면서 땡길 수 있어요. 서운하진 않으시죠, 카노님? 일단은 서운하죠. 우리 마왕님이 이렇게 네. 선택이 되셨는데 그럼 마지막 사연은 이제 마왕님께서 읽게 될 텐데 선물 받은 노래예요. 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노래를 선물로 해주거나 받은 적 있나요? 저는 그 프로포즈. 오. 제가 이제 오피스텔 살 때 네. 옥상에다가 초 있죠. 네. 초 하트 쫙 깔고 이렇게 돌아가면 초가 보이는데 돌아가기 전에 네. 그 거리가 있잖아요. 네. 그때 제가 노래를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로맨틱. 울었어. 와 찌질하게 울면서 그 노래 선물했죠. 멋있다. 뭐 잘못했나요? 아니 이게 다 인위적으로 멋있다 이러고 그냥 아니, 멈추는 것 같아서. 네. 이런 걸 다들 뭐 이제 영화나 이런 데서만 보고 꿈만 꿔보지 사실 실제로 하기까지는 조금 이런 거 안 해보셨습니까? 안 해봤습니다. 아 낭만이 없네요. 낭만이 아니라요. 이거는 로맨티스트가 하는 것 같긴 해요. 아 그럼요. 뭐 로맨티스트. 이상해 보이네. 아 근데 여기 너무 남자들이 많아. 아, 약간 여성분 좀- 한 분 계시면 너무 멋있다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멋있어요. 나 멋있어 보일까봐 멋있어요. 칭찬 안 하시네. 아니 진짜 멋있어요. 저는 어느 정도 익숙한 게 제 주변에 저는 아니긴 했는데 제 주변엔 또 제 직업이다 보니까 그 콘서트 마술 공연을 할 때 연인 이벤트라고 아 맞다 그런 거 많이. 이렇게 프로포즈를 좀 대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깜짝 서프라이즈로 해준다 이런 걸 진짜 많이 봤죠. 막 갑자기 반지가 생긴다 그던가. 그러면은 이제 먼저 오셔가지고 연습을 하거든요. 그 마술 연습을 그분이 직접 이렇게 보여주니까 그 예를 들면 이제 실 같은 게 있는데 그걸 훅 태우면 목걸이가 나와서 뭐 이런 것들 자 좋습니다. 선물 받은 노래 한번 저희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20대 중반까지 솔로였던 제게 어느 날 친구가 술자리를 가정해 자신의 친구를 소개해줬어요. 처음에는 제 의견도 없이 자리를 마련한 친구에게 기분이 나빠 제대로 인사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는 동안 참 괜찮은 친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3살 어렸지만 꽤나 진중하고 예의 바른 느낌을 주는 친구였어요. 무엇보다 언행이 가볍지 않아 좋았죠. 술자리가 길어지고 취기가 올라도 그 나이 때가 쓰는 흔한 욕설 한번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 친구의 꾸준한 연락으로 인해 저희는 어느덧 세상에서 가장 친한 사이가 되었어요. 만날수록 더 좋았던 친구였습니다. 나중엔 제가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만난 지 한 1년쯤 됐을까? 늘 그랬듯 커피숍에서 데이트를 하는데 남자친구가 조심히 제게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하도 말하기를 주저하기에 혹시 헤어지자는 건가? 하는 생각부터 들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사리 꺼낸 말이 사실은 자기가 밴드 활동을 취미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밴드 활동이 뭐 나쁜 일도 아닌데 뭐 이렇게 말하기를 어려워하고 1년이나 숨겼나 싶었어요. 알고 보니 클럽에서 공연도 하고 팬들도 꽤 있더라고요. 취미생활치고는 꽤 본격적으로 활동한 것처럼 보였어요. 기타를 이렇게 잘 치는 친구였는지 1년 만에 알았지 뭐예요. 제게 고민하다 털어놓은 이유가 솔직히 좀 귀여웠습니다. 저를 위해 곡을 썼대요. 생일 선물로요. 아 이런 맛에 연애를 하는구나 싶었죠. 음악 도입부에 클래식이 흐르다 변주되는 잔잔한 곡이었어요. 누군가 나를 위해 만든 노래라니 생각보다 신기하고 또 행복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가사는 조금 유치했지만 저는 선물 받은 이 음원을 하루 종일 듣고 다녔어요. 그렇다 보니 나중에는 음악을 듣지 않아도 하루 종일 흥얼거리는 수준이 되었죠. 그렇게 설레고 행복했던 저의 이 특별한 연애는 채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끝나고 말았습니다. 제 남자친구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요. 가족들과 경찰들에게 전해들은 말로는 실족사였다고 해요. 저와 분명히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집에 가는 길이라며 통화하던 남자친구가 무슨 사연으로 갑자기 다시 연습실 건물로 돌아간 건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옥상은 왜 올라갔던 건지 아무리 수소문해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제 첫 연애였고
첫 남자친구였기에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건 거대한 바위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울 때면 어깨를 감싸나 토닥거려주던 사람, 부모님 빼고 유일하던 그 존재가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는 건 상상 이상의 고통이었어요. 시간 날 때마다 납골당에 찾아가 주절주절 제 하루 일상에 대해 말하곤 했었죠. 그 모습이 안타까웠던 걸까요? 어느 날 남자친구 부모님께서 저를 붙들고 이젠 제발 그만 찾아와 달라고 애원하셔서 슬프지만 발길을 끊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억지로나마 발길을 끊고 나니 아이러니하게도 제 생활에 차츰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도 하고 운동도 다니고 친구들과 여행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친구를 떠올리기 괴로워 제 몸을 괴롭힌 거였어요. 정신없이 일하고 무거운 운동기구를 들며 힘을 쓴 후에 집에 돌아오면 쓰러져 잠들기에 바빴으니까요. 상념에 빠질 시간이 사라졌던 거죠. 그러다 보니 그 친구가 생각나지 않는 날이 찾아오긴 하더군요. 그 친구의 죽음 이후로 연애는 또다시 흥미를 잃어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별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 친구도 깊게 사귀지 못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오히려 전 이런 가벼운 만남이 지금까지도 편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제가 다니는 운동 박스 안에서 친해진 회원에게 고백을 받았어요. 직업도 좋고 운동도 잘하고 무엇보다 성격이 매우 긍정적인 사람이라 박스 안에서도 인기가 많은 친구였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연애 생각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런데 너무 자상한 그 행동들과 묵묵히 기다려주는 그 배려심이 호감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사실 저도 왜 사랑을 안 하고 싶겠어요. 외로울 때도 분명히 있죠. 그렇게 저희는 서로 사귀자는 말은 안 했지만 운동하는 시간을 빼고도 둘이서만 함께하는 시간을 종종 갖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코치도 아닌데 저에게 꼬박꼬박 점심은 뭐 먹었는지 저녁은 함께 뭘 먹을 예정인지 보고하는 게 귀엽기도 했고요. 점점 그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이 편해지고 좋아질 무렵 저는 급히 회사 일로 디자인 영상을 넘겨야 할 것이 있어 예전에 쓰던 외장 하드를 찾아 정리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잊고 있던 음악을 오랜만에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기억 속에서 흐릿해졌던 그 친구의 목소리가 스피커 너머로 들리는데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옛날처럼 무작정 눈물이 흐르진 않았지만 목 울 때가 콱 막히는 갑갑한 느낌은 여전했습니다. 오랜만에 한 곡 반복하기로 해놓고 계속 들으면서 일을 하는데 어느 순간 어라 싶었어요. 분명 내가 아는 그 음악이 맞는데 아닌 기분? 기억 속의 멜로디는 맞는데 리메이크 버전을 듣는 느낌이랄까? 왜 이런 기분이 드는 걸까 집중해서 들어보는데 어쩐지 제 기억 속의 남자친구 목소리와는 조금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이에 내가 그 친구의 목소리를 잊은 걸까? 이렇게 낯설다고? 하는 생각이 들자 슬며시 자책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따라 죽을 것처럼 슬퍼하던 때는 언제고 그 사이에 이렇게 다 잊어버렸나 싶어서 내 자신이 부끄럽고 싫어지더라고요. 계속 듣고 있으면 너무 우울해질 것 같아 저는 음악을 끄고 그냥 자리에 누웠어요. 하던 일도 손에 더 이상 잡히지 않아 모두 접고 억지로 잠을 청했습니다. 저는 힘들면 잠으로 도망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아마 1시간 정도 핸드폰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폰도 꺼놓고 겨우 잠들었던 것 같아요. 나 아닌 너의 옆자리, 그런 순간은 절대 오지 않을 거야. 하지만 얼마 뒤 귓가에 크게 울리는 음악 소리에 전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핸드폰에선 지각이야 일어나 글자가 크게 떠 있었어요. 알람이었습니다. 다급히 알람을 끄고 창밖을 내다보니 정말로 동이 트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분명 지금 울린 알람, 첫 남자친구가 제게 선물한 그 노래였어요. 무엇보다 저는 평소에도 알람을 맞춰놓고 자질 않아요.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빼고요. 그래서 알람 소리도 늘 그냥 기본음입니다. 메시지도 그냥 알람이라고 뜨고요. 어떻게 제가 설정한 적도 없는 노래와 메시지가 떴던 걸까요? 어쩐지 기분 나쁘고 소름이 돋아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알람을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이 알람은 시작일 뿐이었어요. 이 노래는 점점 제 일상을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 노래가 저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출퇴근할 때, 회의 중에, 거래처와 미팅 중에, 그냥 모든 일상 중에 뜬금없이 음악 어플이 재생되면서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처음에는 생각만 해도 눈물 났던 첫 남자친구의 목소리가 나중에는 너무 듣기 괴롭더라고요. 노래를 삭제해도 무슨 이유인지 자꾸 동기화돼서 자꾸만 살아났습니다. 핸드폰의 문제인가 싶어 기기 변경을 해봤지만 역시나 소용이 없었죠.
저는 그 노래를 들으며 잠에서 깨고 도대체 무슨 이유로 같은 노래를 매일 듣는 거냐는 소리를 동료들에게 들을 지경이 되었어요. 아니, 눈총을 받았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네요. 특히나 운동을 하고 온 날은 이런 현상이 더 자주 일어났습니다. 신경을 너무 썼던 탓인지 체력이 훅 떨어져 운동하는 것도 점점 지쳐갔어요. 거의 매일 나가던 운동을 하루 이틀 줄이다 보니 일주일에 한 번 겨우 나갈 정도가 되었을 때쯤이었습니다. 주말 아침부터 어김없이 그 노래 알람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알람도 늘 같은 구간이 울렸어요. 두 번째 verse 부분. 나 아닌 너의 옆자리. 그런 순간은 절대 오지 않을 거야. 선물을 받았던 당시 낭만적이라고 느껴졌던 이 가사가 이제는 너무 집착적으로 느껴졌죠. 꼭 저한테 경고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하루는 너무 화가 나 술을 잔뜩 마신 후에 하늘에다 대고 나한테 도대체 원하는 게 뭐냐고 소리를 지른 적도 있어요. 떠나간 건 내가 아니라 너였으면서 나한테 정말 왜 이러냐고. 알람이 울린 핸드폰을 화를 내며 소파에 집어 던져놓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달리고 싶어 오랜만에 운동을 하러 나갔습니다. 목구멍에서 피맛이 느껴질 정도로 한참 런닝만 달리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저를 부르더군요. 달리는 것을 멈추고 돌아보니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 헬쑥한 얼굴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게 고백했었던 그 친구였죠.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분명 연인과 흡사한 관계였는데 제가 전 남자친구의 노래에 시달리며 저도 모르게 피하느라 오랜만에 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인지 마지막에 보았던 모습보다는 살도 많이 빠져있고 얼굴이 침울하더군요. 빠른 비트의 음악이 크게 흐르는 헬스장에서는 말하기가 어려워서 저희는 1층에 있는 커피숍에 내려가 서로 마주 앉았습니다. 결국 먼저 입을 연 건 그 친구였어요. 혹시 노네임 밴드라고 알아? 무슨 일로 연락을 끊었던 거냐고 제일 먼저 물어볼 줄 알았는데 그 친구의 입에서 나온 말은 생각지도 못한 것이었어요. 저는 화들짝 놀라서 그 친구를 바라봤습니다. 어쩐지 긴장하고 초조한 행색이었어요. 어깨가 잔뜩 굳어서 솟아있었죠. 네가 노네임을 어떻게 알아? 제 놀란 대답에 그 친구의 입에서 욕이 나와 깜짝 놀랐습니다. 늘 언행이 바르고 좋아 짜증 섞인 목소리조차 들어본 적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한껏 찌푸려진 미간과 욕설이 제법 사나웠어요. 저도 모르게 속으로 위험한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아이 미친, 그래서 매일 나타나나? 혼자 중얼거리는 말도 꽤나 날카로웠죠. 아무튼 제 앞에 있는 그 친구는 제가 평소에 알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거기 죽은 보컬이랑 아는 사이야? 갑자기 저를 노려보며 따지듯 묻는 말에 저는 한껏 겁을 먹었지만 겉으로는 최대한 티를 내지 않았어요. 네, 전 남자친구인데 너 어떻게 알아? 야, 사람이 묻잖아. 너 어떻게 아는 사이냐고. 그냥 예전에 그 형한테 잠깐 기타 좀 배웠었어. 근데 매일 나타난다는 그 소리는 뭐야? 제 질문에 다시 입을 꾹 다물더군요. 그러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아무튼 더 이상 너한테는 이제 연락 안 할게. 아니, 사람 답답하게 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설명을 좀 하라니까? 너한테는 할 말 없고 그냥 그 형이랑 엮이기 싫어서 그래. 제가 더 붙잡기도 전에 도망치듯 커피숍을 나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전 한참 어이없어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 본성이 드러나니 따라가 붙잡기도 무섭더라고요. 희한하게도 그날 이후로 알람이 울리거나 노래가 저절로 틀어지는 현상이 사라졌어요. 아무리 의미 부여를 하지 않으려고 해도 저도 모르게 의심이 가더라고요. 제 전 남자친구가 한 것 같다는 느낌이요. 전 결국 궁금증을 이기지 못하고 전 남자친구와 같이 밴드 활동을 했던 지인에게 오랜만에 연락을 했어요. 그 친구가 죽고 거의 만난 적 없이 SNS로 서로의 생사 확인 정도만 하던 동료였죠. 다행히 제 뜬금없는 연락을 반갑게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이야기를 전부 들어주었어요. 그런데 제 이야기를 전부 들은 후에 반응이 너무 의외였습니다. 누나 몰랐구나. 준영이가 마지막까지 같이 있던 애가 그 새끼예요. 무슨 축제 했어야 한다고 기타 코드 좀 따서 녹음해달라고 계속 졸랐었거든요. 너도 걔를 알아? 어떻게 몰라요. 그 새끼가 준영이한테 얼마나 집착했는데. 사실 누나 만나는 동안 준영이가 엄청 조심했거든요. 그 새끼가 팬들한테도 하도 해코지해야 돼서. 정말 몰랐어. 박스에서 처음 본 얼굴이었거든. 걔도 진짜 몰랐던 반응이고. 근데 소문이 사실인가? 소문? 그 새끼가 준영이 죽인 거란 소문이요. 뭐? 이어 들려준 이야기에 전 정말 너무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전 남자친구의 연습실은 평범한 상가 건물이었는데 옥상에 작은 창고가 있었거든요. 그곳에 먹을 것과 돗자리 등 두고 가끔 날씨 좋은 날이면 모여서 술판을 벌이기도 했었어요.
얼마 전에 해체했던 멤버들끼리 오랜만에 모여 옥상에서 한잔 했었대요. 그런데 술자리가 끝날 때쯤 누군가 옥상 난간 언저리로 뒷걸음질 치는 그림자가 보였대요. 이 시간에 여기 올라올 사람이 없는데 이상하다 생각하며 다들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 사람을 향해 누구냐고 물어보는 순간 그 사람이 옥상 난간 뒤로 훅 넘어갔대요. 이 상가 옥상은 외부 출입이 없는 편이라 그런지 난간이 성인 남성 종아리까지밖에 안 왔거든요. 지금은 높이 펜스가 쳐져 있지만요. 다들 너무 놀라 그 사람이 있던 곳으로 달려갔는데 정말 이상하게도 그 자리에도 건물 밖에도 그 어디에도 사람의 흔적은 보이질 않았다고. 단체로 술에 취해 헛것을 봤나 싶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모습이 제 전 남자친구일 것 같아 다들 준영이 영혼을 봤다고 여긴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이 어쩐지 무언가에 밀쳐져 뒤로 넘어가는 모습이어서 다들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그 친구와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닌지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증거도 없이 사람을 의심하는 건 나쁜 거니까 자기들끼리만 말이 나왔나 봐요. 아 근데 이상하게 그 새끼가 요즘 여기저기 준영이 욕을 하고 다닌대요. 자고 나타나서 무슨 처음 듣는 노래를 불러댄다고. 그래서 다들 죄책감에 귀신 보는 거 아니냐고 더 말이 나왔거든. 노래를 불러? 아 네. 그 새끼가 하는 말이 준영이가 매일 자기 앞에 서 있대요. 준영이가 거꾸로 서서 매일 귓가에 노래를 불러댔다고. 그 이후로 그 친구는 운동도 그만두고 직장도 옮기고 지방으로 이사를 갔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제 전 남자친구가 보인다는 말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저는 그 이후로 선물 받았던 그 노래가 울린 적이 없어요. 지금도 제 외장하드에 잘 잠들어 있습니다. 저의 첫사랑이자 어쩌면 마지막 사랑일지도 모르는 그 아이는 제가 누군가를 만나는 걸 질투한 게 아니라 걱정했던 거 아닐까요? 꿈에는 한 번도 찾아와 주질 않으면서. 어쩐지 오늘따라 그 친구의 목소리가 듣고 싶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하게 선물 받은 그 노래를 들어봐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또 이렇게 새로 바뀐 보이는 공포라디오 오늘 또 이렇게 안상태님이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사연을 직접 읽어보시고 대화도 직접 나눠봤는데 어떠셨나요? 사실 뭐 늘 화면으로만 보다가 직접 와서 하니까 좀 너무 행복하고 영광이었고요. 무엇보다 이 공포는 가볍게 즐겨야 된다. 저처럼 막 맨날 장롱문 닫고 뭐 너무 그렇게 빠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 공포라고 하면은 화장실을 못 가고, 그렇죠. 네, 밤길에 골목길을 못 가고, 그리고 또 이제 일상생활에 좀 두려움을 이렇게 좀 가졌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유쾌한 공포를 만드는 게 일상생활에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래요. 마지막으로 우리 안상태님 저희 공포라디오 시청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또는 전달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저는 사실 이 공포라는 게 좀 제 개인적으로 좀 삶의 힘입니다. 왜냐면 이 삶이 공포인데 이 세상이 공포 아니겠습니까? 아, 맞죠. 여기에서 뭔가 단련이 돼서 이 세상을 또 경험하는 네. 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삶의 에너지로 삼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네, 좋습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사연 모두 소개해드렸고 다시 한번 흔쾌히 저희와 함께해주신 안상태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윤시원의 공포라디오 여러분의 무서운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자, 여기 위에 보이시죠? 여기 위에 네, 무서운 경험을 하시거나 알고 계신다면 여기 주소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